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지긋지긋하시죠? 여전히 680원도 돌파하지 못했다. 오히려 650원까지 길을 열어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의견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680원, 그러니까 여기 700원 라인을 이탈하자마자 우린 650원의 하방 가능성을 무조건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턱대고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안 잡게 되는 거거든요. 자, 확실하게 하방 압박을 받고 브레이크 라인을 잡는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지 반등 구간을 찾는다. 우리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리플 코인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비트코인이 하방 압박을 가져오니까 다른 메이저 코인들 또한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떨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자, 떨어지는 이유 정확하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확하게 없어요. 단지 달러의 강세가 해당되는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위험자산군은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어떠한 이유가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뭐 CPI 발표도 있고 PPI 발표도 있고 이 경제 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 물가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금리를 낮출 부분이 되었지 않냐? 자, 금리를 낮춘다는 건 엄청난 대대적인 상승력을 가져올 겁니다. 근데 금리를 낮추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지긋지긋하시죠? 자, 고래는 계속 매집만 하느냐? 자, 고래는 어떻게 매도 한 번 안 하고 매집을 이렇게 떨어질 때도 매집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답변 한번 드릴까요? 고래가 매집할 수 있는 이유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매수하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혹시라도 손실 구간이 있다, 혹시라도 수익 구간이 작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비중을 추가합니다. 비중을 추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입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상승력은 더욱더 빨리 찾아올 수 있죠. 상승이 찾아온다면 얘네들은 뭘 합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량 다 매도한다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인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게 너무나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매수와 매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그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리플 코인이 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매입 단가, 해당하는 매입 단가 높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권을 만들기 위해 매입당을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지금 여기 700원 라인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65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개인들의 물량은 매도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단계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근데 비중을 추가하는데 아무리 바닥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100% 몽땅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비중은 확실하게 나누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냐? 1억을 투자하시는 분,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 모두가 다 비중이 다 제각각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들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도대체 리플 코인은 언제 올라갈 것이냐, 또한 리플 코인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에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하나 있는데, 리플코인, 너희들은 왜 리플코인 좋은 것만 이야기하느냐, 나쁜 건 도대체 없느냐? 나쁜 거 많죠. 나쁜 거 많습니다.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하고 있고 기준금리라는 전체적인 코인 시장 그리고 금융 시장에 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부분들이 압박감을 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나쁜 게 맞죠. 그러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알려줘야 되지 않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데 확실하게 손실 구간이 크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덜을 수 있겠습니까? 못 덜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비중을 조금씩 나누어서 매매할 수 있도록 일부 비중을 매도하고 남아있는 수량으로, 남아있는 현금 비중으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시다면 이 문자 또한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문자를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리고 있죠.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리플 코인 말고 다른 비트코인들, 메이저 코인들이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공격적인 금리 정책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9,404만 원, 리플은 673원, 이더리움은 494만 원. 자, 6월 15일 오늘 날짜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예요. 공격적인 금리 정책,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이 올라 있다. 고금리의 위치에 있으니까 시장은 불안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는 건 달러의 금리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달러가 얼만큼 올라갔는지, 그럼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달러의 지수, 달러 지수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떻습니까? 달러가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던 게 바로 13일부터입니다. 자, 이건 미국 달러 지수거든요.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재차 상승력을 갖고 왔던 게 바로 6월 13일 날. 6월 13일 날 어떠한 부분이 있었나? 우리 그 부분을 체크해 보면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었어요. 자,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계기는 금리 결정이 있었다. 자, 금리를 올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6월 13일 날 금리를 결정했지만 금리는 동결했거든요.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한 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보면 이전에 나왔던 근원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자 물가라든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두가 내려갔어요. 물가가 내려갔는데 왜 연준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당연히 연준이 인플레이션 내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금리 인하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 폭발합니다. 시장 정말 폭등해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엄청나게 폭등력을 만들 것을 얘네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 폭등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재차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JP 모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하는 거는 7월 달로 예상했었는데 이거 우리 11월 달로 늦춰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들과 함께 시장을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들었다는 거. 이게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모두가 다 하방 압박을 같이 오게끔 만들었죠. 자,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조금 더 한번 크게 볼까요? 30분 봉의 모습을 보면서 이 13일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죠. 자, 13일부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둔화되면서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내려왔던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물론 오늘 날짜 조금씩 반등력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 해당되는 달러가 올라갔던 그 부분과 같이 매칭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 JP 모건이라는 곳도 참 웃깁니다. 얘네가 해당되는 코인 시장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꼈던 아이들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JP 모건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JP 모건은 뭐라고 하죠? 자, 코인 시장은 해당되는 부분은 자산 시장으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뉴스를 보시죠. 자, 가상 자산을 디스하던 JP 모건은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때 AP에 참여했다. 대중을 오도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JP 모건이다. 자, JP 모건이 힘이 막강할 수밖에 없는 건 미국 은행 중에 1위입니다. 미국 은행 중에 1위니까 당연히 입김이 셀 수밖에 없죠. 그런 아이들이 해당되는 코인 시장을 디스했어요. 자, 코인 시장이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엄청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러한 아이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자 자기들 AP를 참여하겠다. 이 AP라는 거는 해당되는 운영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해당되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같이 관장하겠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아이들, 비트코인을 디스하던 아이들 또한 이렇게 그들의 포트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떡하니 보유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8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 얼마 되지 않는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뭐 이게 힘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지만 원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JP 모건은 비트코인을 디스했던 애들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 자체가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가져왔고 니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3일부터 떨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올라갔는지 먼저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화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가 700원 라인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1000원까지 올라갔다. 자, 여기 1000원이 많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에요. 이 리플 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은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의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1,000원이 뭐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 못하죠. 근데 1,000원을 맞고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의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어요. 자, 물론 700원부터 1,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같이 올라왔으니까 긍정적이었다. 근데 하방 압박 갖고 내려올 땐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이건 뭐 고래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원을 이탈하고 650원 라인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지금 이 시점은 당연히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물량은 매도한 게 없다라고 했으니 매도 안 했을까? 아닙니다. 단기적 차익 시정 물량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차익 시정 물량이 나오고 다시 떨어졌을 때 또 한 번 매수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다라고 해요. 자전거래. 자전거래가 뭡니까? 위 단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단계에 매수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떨궈져 나는 물량 다시 재매수하죠. 누가? 바로 고래가. 이렇게 고래들은 매도와 매수를 비중 관리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운데 있는 개인들 물량이죠. 못 올라가니까 던지고 떨어지니까 던지고 이렇게 하면 고래들은 다시 저점에 제대로 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리플 코인이 7,800만 달러가 매도가 되었습니다. 매도가 되었다는 게 엄청난 수량이 매도가 되었다는 거죠.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대량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량 매도는 블록 딜이라고 하죠.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나 이렇게 7,800만 달러어치의 리플을 갖고 있는데 이거 살 사람 손 들어. 이래서 손 사는 겁니다. 이렇게 샀는데 이 얘네들 산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716원으로 되더라고요. 이 단가가. 근데 이 단가에서 더 떨어졌어. 지금 700원도 아니고 650원도 바라봐. 얘네들은 뭐 바보라서 이렇게 매수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단가도 확실히 저점인데 더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중 추가해야 되겠죠? 왜? 확실한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단가가 있었는데 그 단가보다 밑으로 떨어졌어. 그렇다고 매도하는 게 고래가 아니라 그렇다고 매도하는 건 개인들이겠죠? 근데 고래들은 이 시점을 더욱더 좋은 기회로 잡는다는 거.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 번 다시 한번 영상을 보세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리플이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겠죠? 어떠한 모멘텀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리플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게 리플이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최근에 말도 많죠. ETF가 나온다. 해당되는 IPO를 한다. 기업 공개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들어간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나와 있으니까 리플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 재료가 소멸된 것도 아닌데 떨어지는 기회는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매도하신 분 있죠. 이러한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 아, 좋아. 근데 왜 안 올라가? 첫 번째로 악재성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 너희는 증권인데 왜 증권법을 따르지 않냐? 3년 동안 싸웠어요. 3년 동안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으니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앞에 나와 있는 이상 SEC도 힘을 점차 줄일 수밖에 없다. 합의점을 빨리 찾을 수밖에 없다. 리플이 7,800만 달러어치의 매매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근데 SEC뿐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이 기준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오르냐, 금리가 내리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엄청나게 급변합니다. 금리가 내릴 걸로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폭등해요. 진짜 폭등합니다. 이때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기준금리 낮춘다라는 멘트와 함께 매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매매 타이밍을 잡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을 강조 말씀해 드리는 건 리플이 그만큼의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반면에 못 올라가고 있는 그 부분에 개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 너무나 안타까운 시점이라서
저 또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또한 리플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뭐 답답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확실하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리플을 압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은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 타이밍을 어떻게 매매 타이밍을 잡느냐,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죠. 비관론자는 확실히 영웅이 됩니다. 떨어진다. 떨어지는 걸 맞춘 사람들은 확실히 영웅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법니까? 못 벌어요. 이거는 주식의 격언이죠. 비관론자는 영웅이 되지만 낙관론자는 뭐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어요. 부를 만든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담 부분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고 문자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같이 받으면 너무나 좋겠죠. 이해되시죠? 자, 제가 해당되는 금리 부분이 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느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제가 한번 보시죠. 자, 이 표는 전 세계의 100대 기업들 중에 81개의 기업이 이미 블록체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표를 보여줍니다. 자, 이 표가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회사 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알파벳, 구글입니다. 토요타도 보이고 오라클도 보이고 아마존도 보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도 있고요. 자, CT도 있고요. 해당되는 블랙록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들이 왜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할까? 당연히 앞으로의 상장 가능성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죠. 자, 삼성에 투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변동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왜? 삼성전자는 돈 안 되는 사업에 투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삼성에 투자했다라는 거, 삼성의 코인에 투자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기준금리가 왔다 갔다 고금리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부담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부담스럽죠. 나중에 집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고래들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업들이 바로 고래입니다. 기업과 기관이 고래인데 아이들이 주식시장에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어. 근데 코인 시장이 흔들려. 왜 흔들릴까? 금리가 너무 높아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대로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리플은 움직이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트럼프 뭐라고 합니까? 오늘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트럼프는 바이든 암호화폐 정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막아낼 것이다. 미국은 비트코인이 미래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리플 코인과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다른 메이저 코인이 올라가냐? 못 올라간다. 이 말이 정답이에요.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의 기준점입니다. 리플만 독단적으로 올라간다. 물론 리플 코인의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올라가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려가는 한.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야지 리플도 올라가고 메이저 코인들도 따라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리플 코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CBDC. 많이들 말하죠. 자, 우리가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에 CBDC만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쭉쭉 쏟아집니다. 자, 우리나라 이창열 한국은행 총재 또한 긴축 기준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서두름을 되새겨야 된다. 그리고 CBDC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범 구축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활용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뿐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엄청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CBDC가 굉장히 후진국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CBDC가 뭡니까?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지금 이용하십니까? 이용 안 하시죠?
왜 이용 안 합니까? 신용카드라는 아주 편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신용카드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자, 가야 될 길이 CBDC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 세계 국가들 또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플 코인 그러면 CBDC의 개발 속도 점차 높여주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이거 한번 보시죠. 자, 6월 14일에 나왔던 속보 내용입니다. 리플 CEO는 SEC와의 소송 여름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를 예측한다. SEC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약식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니플이 기관한테 판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니플이 개인한테 판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으니까 우리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는 합의금 해당되는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여름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니플은 테라폼네스의 합의 관련 추가 권한의 통지서를 제출하면서 SEC가 이렇게나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과징금 또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SEC와의 합의점이 빠르게 나온다?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이벤트들이 쏟아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SEC와의 힘이 점차 약해질 것밖에 없고 리플과의 법정 공방이 끝난다. 리플이 승리로 끝난다. 그게 아닙니다. 리플이 승리하든 SEC가 승리하든 누구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둘의 합의점 찾는 걸로 끝날 거니까 우린 그 부분을 우린 좀 더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 왜? 미국 입장에서는 SEC를 버리겠습니까? 기관인데 못 버리죠. 니플을 버리겠습니까? 못 버립니다. 왜? 니플을 갖고 있는 잠재적 이슈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미국 입장에선 법원을 통해서 합의점을 빨리 고려해라 라고 이야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리플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냐? 기관을 상대로 리플은 이미 많은 나라를 통해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자, 리플은 영국 거래소 아첵스와 RWA 토큰화 사업에 협력을 하고 있다. 이게 6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해당되는 리플 코인이 영국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유럽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아시아의 별이죠. 일본의 국립은행, 일본의 은행 80% 이상이 리플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쭉쭉 이어가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RWA는 뭡니까? 실물 자산입니다. 실물 자산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데 실물 자산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인에서 이제는 RWA로 넘어간다라는 거. 이게 블랙록이 먼저 신청했습니다.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SEC한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RWA 펀드를 신청했고 니플 또한 영국과 RWA 토큰화 사업을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던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니플과 SEC 법적 공방은 올 여름에 끝날 것이다. 우리가 7월 달로 예상하고 있고 8월 달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나오기 전까지 모릅니다. 다만 이 법정 공방이 끝난다라는 게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고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11월 이전까지는 무조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끝난다. 앞으로 슈팅권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부분은 니플의 상승력을 더욱더 클수록 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할 말씀이 더욱더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다 보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할 건데요. 리플 코인 오늘도 여전히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700원도 이탈했고 650원도 바라봐야 된다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잔고는 파란색이고 잔고는 마이너스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왜? 전체 코인이 다 하락했으니까. 니플만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코인들도 다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은 그래도 좀 빨리 반짝반짝 움직였는데 니플은 올라가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니플 코인의 그만큼의 악재성 이벤트가 더욱더 컸던 부분으로 판단해 주시고 악재성 이벤트는 SEC 클 수밖에 없지만 이 SEC와 니플만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니플과 죄송합니다. SEC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문자 받아보면 잘 모르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실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응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같이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